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이열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휴가를 갔다 왔더니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쉬었거든요. 또 촬영은 못했고 대신에 여행지 월드컵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따단! 여행지 월드컵은 이제 제가 다녀와 본 많은 곳들 중에서 제가 가장 최고로 뽑는 이제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건데요. 제가 최근에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디가 제일 좋았어? 여행한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여기는 이래서 좋고 저기는 저래서 좋은데 굳이 1등을 뽑아야 되나?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상형 월드컵 영상을 보면서 해보면 재밌겠는데? 약간 선택지가 막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 그래도 두 개 중에 하나씩 이제 골라가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상형 월드컵을 모티브로 한 여행지 월드컵을 준비를 해봤고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제가 이상형 월드컵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녀와 본 곳을 바탕으로 64강 64강의 이제 여행지 월드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페루 와라즈의 파스토르리 빙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슬란드 골든서클이에요. 처음부터 쉽지 않네요. 파스토르리 빙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남미에 사라져가는 빙하의 대표적인 예시라서 좀 의미가 있었고, 아이슬란드 골든서클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판의 경계가 이제 이곳에 있거든요. 그 판의 경계라고 하는 곳이 골든서클의 어떤 여행지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 대륙이 지각 변동으로 이렇게 판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떨어졌다가 하던 그 경계가 만난 곳이 여기 있을까? 이게 너무 신기했었던 거죠. 둘 다 의미가 있지만 저는 아이슬란드 골든서클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의 피츠로이 대 모레노 빙하예요. 이걸 어떻게 골라? 초반부터 너무 막상막한데요? 아르헨티나 모레노 빙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진짜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빙하를 눈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사진에 안 담긴다의 정석. 이 커다란 빙하를 내가 진짜 점처럼 보이는 이 커다란 빙하를 본다니, 실제로 가다니, 뭐 내가 여길 걸어보다니 이게 진짜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피츠로이도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진짜 눈 덮인 곳에서 한 사흘? 나흘 정도를 이제 기다렸다가 이때쯤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이 오면 등반을 당연히 못 하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못 가고 있었는데 진짜 딱 하루 눈이 안 와. 거기다가 같이 갈 사람도 구했어. 그래가지고 새벽에 한 3시인가?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등반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눈길이어가지고 그 발바닥에 그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를 꽂지 않으면은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어찌 올라가가지고 불타는 고구마라고 하는 이 피츠로이 봉우리를 볼 때 그 쾌감.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새벽에 설산을 기듯이 올라가지고 해 뜨는 그 풍경을 봤을 때 그 찬란함. 빙하가 날씨만 좋았어도 약간 진짜 뒤덮일 뻔 했는데 이 피츠로이 때 기억이 진짜 제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피츠로이로 골라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 아테네 대 아이슬란드의 남부 해안.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그 아크로폴리스를 저녁에서 그냥 걸어 다닐 때마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그게 진짜 좋았고, 플랜테리어처럼 이제 곳곳에 하얀색 건물에다가 초록색 이제 정원들이 이제 가꿔져 있어가지고 그냥 걸어 다니는 내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막 되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남부 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드분이 재밌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그 남부 해안에 가면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돌이 바닷가에 서 있거든요. 근데 그게 트롤의 아내가 이렇게 돌이 된 그런 케이스. 우리나라에도 이제 돌 보면은 땡땡상 하면서 이제 막 효녀상 뭐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북유럽의 설화가 들어간 어떤 돌이 있었는데 여기도 되게 신기했었어가지고 좋았고요. 그리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보면서 되게 북유럽 판타지 소설의
어떤 배경이 되는 그런 공간이란 생각이 들어서 와, 되게 이야기 속을 걷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둘 다 좋은데 그리스 로마 신화냐 아니면 북유럽 신화냐 이걸 고르는 문제 같거든요. 진짜 둘 다 좋았는데 아이슬란드 남부해안을 골라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연에 관대한 자연을 좀 더 좋아해요. 여행할 때 여행지를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자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승연의 탐구 생활에 여행을 하는 이유 이야기 나누는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행을 다니는 것의 해석 중에 하나가 여행은 일종의 샤머니즘 행위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정말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고 숭배하는 어떤 현상이 현대적으로 오면서 여행으로 바뀐 것이다. 혹은 이제 이어진 것이다. 약간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보면서 와, 나는 되게 공감이 되는 얘기다. 나는 자연을 보러 여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일리가 있는 얘기고 나는 과거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실용학자가 되지 않았을까? 실학자가 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먼 과거에 태어났으면 샤머니스트가 됐을 수도 있겠다. 그 자연에 대한 숭배와 신앙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아이슬란드. 제가 남미에서 엄청난 자연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제가 감흥이 살짝 덜했다 뿐이지 아이슬란드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자연적으로는 즐길 게 많거든요. 링로드도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쉬운 입장이었고 아무튼 그래서 골라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페루의 비니콘카 무지개산과 이태리 피사가 나왔고요. 둘 다 사실 쉬운 선택지인데 비니콘카 같은 경우에는 그 페루를 여행하다 보면은 무지개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지층이 여러 개가 이제 덮이면서 그 안에 색깔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제 그게 산 능선을 따라서 이제 이어져 있어서 무지개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피사의 사탑, 이걸로 저희한테 유명하잖아요. 피사의 사탑은 이제 이 피사를 보러 갔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남았거든요. 네, 당연히 페루의 비니콘카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기를 눌렀다가 초기화가 됐거든요. 다시 이제 제가 얘기하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그냥 스킵할게요. 다음으로는 아이슬란드의 고래 와칭 투어랑 볼리비아의 포토시가 나왔어요. 아이슬란드의 고래 와칭 투어는 실패를 했고요. 대신에 이제 커다란 10,000가지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이 고래를 볼 거라는 기대감에 가득 찬 상태로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되게 의미가 있었고요. 포토시 같은 경우에는 그 광산이 되게 유명한 도시예요. 그래서 과거에 광산이 있었다 보니까 불을 많이 축적을 해서 도시가 조금 예쁜 편이었고요. 그리고 광산에 직접 들어가서 광부들이 실제로 일하는 거를 체험하는 그런 여행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했었는데 볼리비아의 광산이 엄청나게 이제 개발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옷만 이제 입고 되게 그 어두컴컴한 데서 막 10시간, 12시간 노역을 해서 이제 그 광물을 채취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제가 입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체험을 해봤는데 그때 기억이 되게 재미있었다. 전 재밌었어요. 이게 그 직업 삶의 체험 현장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다 보니까 약간 뭔가 누군가의 새로운 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편인데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이제 그 괭이질 하면서 광산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경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식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이제 할 수 있었어가지고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토시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와, 여기 또 쉽지 않은 게 나왔어요. 첫 번째는 칠레의 푸에르토 나탈레스고요. 두 번째는 이태리의 로마입니다.
둘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인데 칠레의 푸에르토 나탈레스라는 지역에 토레스 델 파이네라고 하는 어떤 국립공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삼봉이라고 해가지고 세 개의 봉우리를 직접 이제 트레킹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보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15km인가 22km인가를 하루 만에 그냥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올라서 이제 봤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 한 10시간 등반을 한 건가? 10시간, 12시간? 아무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등반을 했었는데 가는 게 그냥 힘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가는 내내 보이는 풍경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막 단풍은 들었지, 막 흰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뭐 설산 저기 있고 막 이러면서 가는 내내 약간 그 되게 자연의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보통 이제 산을 올라갈 때는 이제 정상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과정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상에 이제 도달해도 아 정상에 왔다, 봤다, 끝 하고 보통 내려가는데 도착하자마자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내가 조금 더 일찍 올라올 걸. 좀 힘들다고 멈추지 말고 조금 더 일찍 올라가서 오래 볼 걸 하는 후회가 있었던 그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느껴졌던 그런 곳이고 또 이제 고증감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보게 되니 이 모습이 삼봉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반대로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유럽에 대한 낭만이나 어떤 로망 이런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냥 유럽 여행지. 미술관 많아서 좋다. 볼 거 많다. 역사적으로 풍부하다. 볼거리가 많이 남아있다. 막 약간 이런 정도의 관심이 있는데, 근데 유독 그 이태리의 로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저도 모르게 환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프랑스의 파리를 에펠탑을 보는 걸 이제 어떤 로망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이 로마를 가는 게 되게 좀 두근두근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갔을 때 콜로세움을 봤는데 와 여기는 진짜 사진을 100만 장 찍어도 사람들한테 오라고 해도 되겠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이 기원전 2세기? 이때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와! 하 싶었던 게 되게 좀 드물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중 하나가 콜로세움이었어가지고 저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트레비 분수도 진짜 예뻤어요. 트레비 분수가 그냥 뭐랄까 이렇게 말을 박차고 나아가는 하얀색 동상이 예쁜 것 뿐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푸른 물이 있는 그 분수가 예쁜 것 뿐인데, 제가 보통, 한 번 간 곳은 두 번 막 또 가야지 이런 마음 별로 안 들거든요. 근데 트레비 분수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긴 또 오고 싶다. 내일 또 와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약간 그런 곳이었고,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판초 언덕이라는 곳이 있어요. 올라가서 이제 일몰을 볼 수 있는 곳인데 거기 분위기가 또 로마의 낭만, 로마의 휴일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줬어서 로마 진짜 너무 좋았고 1대1로 고르려니까 너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토레스 델 파이네를 고르겠습니다. 이때도 이 산을 못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좀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이 천혜의 자연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저의 그 노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막 오르던 그때의 열정은 다른 추억과 맞바꾸기 힘든 것 같아서 네, 토레스 델 파이네를 골라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쉬운 게 또 나왔네요. 이태리의 피렌체와 콜롬비아의 까르타헤나가 이제 나왔어요. 이태리 피렌체에도 로마와 마찬가지로 제가 좀
궁금해마다 않던 곳이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알쓸신잡을 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피렌체에 대한 소개가 되게 멋들어지게 나와서 여기 가면 너무 좋겠다. 피렌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이러면서 되게 궁금해하던 곳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야바위 사기를 당해가지고 피렌체 온 기억이 그 야바위로 물들어버린 약간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고, 다만 이제 미켈란젤로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그 해가 떨어지는 피렌체 도시를 봤을 때 그 일몰이 진짜 너무 멋있었거든요. 어, 그럼에도 안 좋은 기억이 남아있다는 게 조금 도시의 인상을 안 좋게 만들었고, 더구나 이게 되게 전통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고 이제 그냥 구경하다가 당한 케이스인데, 네,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 그리고 이때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진짜 무슨, 사막, 뭐랄까, 사막 빛깔 같은 약간 그런, 붉은 모래도 아니야. 그냥 어두컴컴한 도심 느낌을 주는 하늘이었어가지고, 이때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 네. 도심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저를 더 쓸쓸하게 만들었다. 약간 그런 도시라서 조금 아쉬운 감정을 가지고 있고, 콜롬비아 까르타헤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콜롬비아에서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권총 그 강도 사건을 당한 후에 친구와 이제 머물다가 처음으로 이제 저 혼자 다시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 나섰던 도시라서 조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까르타헤나가 노을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항구가 좀 유명하다 보니까 이 해안가에서 이제 일몰을 바라보는 그 뷰 스팟들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일몰을 봤을 때 뭔가 내가 진짜 콜롬비아에 도착했구나. 뭔가 내가 이 나라 이 땅에 발을 디뎠구나.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콜롬비아는 제가 세계 일주 할 때 이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제 넣은 곳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정이 좀 늦게 들었는데, 까르타헤나에서 좀 내가 콜롬비아를 진짜 여행하고 있구나 이런 뭔가 되새기는 마음을 줬었던 곳이라서, 네, 카르타헤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얘가 진짜 잘 골라주네요. 제가 지금 칠레의 산티아고랑 이태리의 피사가 나왔어요. 피사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고, 산티아고 같은 경우도 진짜 잠깐 머물렀거든요. 그냥 거의 경유지 느낌처럼 이제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칠레 포도가 수입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 현지에서 포도를 사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포도 하나를 똑 떼가지고 먹는데 그냥 샤인 머스켓이나 다름없어. 그냥 걔가 샤인 머스켓이야. 약간 그 정도로 진짜 맛있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칠레가 물가가 진짜 비싸거든요. 달러가 보통 기축통화다 보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이제 금액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통 달러를 환전하면 플러스, 그러니까 1.5배, 뭐 1.3배 이런 식으로 달러보다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칠레는 물가가 너무너무너무 높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달러가 1,300원대였거든요. 100불을 교환하면 97불 혹은 95불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칠레 화폐가 더 높은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되게 비쌌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제가 방문했었을 당시에 산티아고의 치안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치안이 안 좋다고. 근데 예시가 이제 여행객들이 가고 있으면 보통 이제 훔쳐도 도둑들이 그냥 이렇게 슬쩍 포켓에서 이제 훔치거나 그러지? 이제 막 돈 내놔 이러면서 안 뺏어가거든요, 외국에서 그 여행자들한테.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그 실제로 여행자들한테 와가지고 폭행을 해가지고 뺏었다, 약간 이런 얘기가 도는 흉흉한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칠레도 되게 무서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피사에서 겪은 인종차별은 좀 넘사벽인 것 같아요. 저한테 좀 충격적인 인종차별이었거든요. 그래서 산티아고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볼리비아의 수크레와 그 다음에 페루의 와라즈 육구호수예요. 수크레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마다 보통 여행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좀 여행자들이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수크레가 볼리비아에서 약간 그런 느낌의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수크레라는 말의 뜻이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탕, 하얀색 약간 이런
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들이 되게 새하얗고 좀 따뜻하고 구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도시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먹은 살테냐라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었거든요. 좀 볼리비아에서 먹은 음식 중에 1번. 이 살테냐 자체가 볼리비아의 전통 음식인데 거기 볼리비아 안에서도 이제 살테냐 1등 대회 같은 걸 열었을 때 1등이었던 맛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집이 진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되게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볼리비아 총 인구 조사라고 해가지고, 집에 실제로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조사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저희는 그냥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다 집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 총인구 주택 조사를 할 때 다 집에 있어야 돼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 그래서 길가에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외국인도 나가면 안 돼요. 그냥 호스텔에 머무르면 호스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날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집에 있으면서 막 TV 보고 음식 만들어 먹고 약간 이랬었는데, 그때가 좀 재미있었어가지고, 와, 외국에서 갇힌다고? 자유가 없는데 왜 재밌네? 막 이러면서 좀 저 혼자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좀 추억에 많이 남았고요. 페루 와라즈 육고수 같은 경우에는 그 후아라즈라는 지역에 그 산 능선이 많다 보니까 여기 안에 호수도 있고 뭐 구경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호수긴 해요. 트레킹을 통해서 이제 되게 푸르른 호수를 보는 건데, 육고호수가 이제 좀 그 지대가 높아가지고 좀 고산에 해당하는 곳이기도 했고, 트레킹으로 치면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어가지고 오르기는 되게 험준한 산이었는데, 올라가서 그 민트빛 호수를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이 하늘이 되게 어두운 날이었거든요. 비도 살짝 내리고. 근데 그 올라가서 그걸 보는 순간, 와, 내가 이걸 보기 위해 여기 왔지. 맞아,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되게 즐거웠었어요. 그리고 예뻤고. 근데 아쉽게도 제가 그 당시에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그 SD 카드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다 했는데 이 카드 메모리를 이제 살리려고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시도를 해봤는데 못 살려가지고 결국 영상 편집을 못했는데, 네, 아무튼 여기도 되게 좋았어요. 볼리비아 스크레와 와라주 육고호수 중에 고르자면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따뜻하고 즐거운 기억이 남아있는 스크레. 둘 다 좋긴 했는데 스크레를 골라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까 했던 아이슬란드 남부 해안과 아르헨티나 피츠로이가 나왔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피츠로이를 골랐습니다. 아, 여기 또 만만치 않은 친구들이 나왔네요. 아르헨티나의 우수아이아랑 바릴로체가 나왔어요. 둘 다 아르헨티나고요. 우수아이아는 이제 땅끝마을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이제 정확하게는 아르헨티나의 땅끝마을에 해당하는 이제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타고니아를 여행할 때 많은 분들이 여기를 먼저 거쳐서 거점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방을 이제 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여행사를 통해서 이제 그 라구나 에스메랄다라는 곳에 갔어요. 이제 이거는 그냥 트레킹하는 코스라서 차량 이제 픽업해다 주고 데리고 가는 약간 이런 코스이고, 가면은 그냥 사람들끼리 그냥 알아서 등반하고 내려오는 그런 코스거든요. 와, 근데 여기는 이맘때쯤이 이제 여름 지나서 이제 보통 파타고니아 지역이 계절이 이제 반대예요. 그래서 여름이 이제 가장 성수기, 파타고니아 지역을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데, 저는 이제 가을쯤 도착한 거죠. 이제 여행 다른 데 막 둘러보면서 정신 못 차리고 여행 다니다가, 좀 더 늦어도 되지, 뭐 조금 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이러다가 예정보다 살짝 늦게 도착한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도착해가지고 이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라구나 에스메랄다에 가자마자 약간 처음으로 제가 여행 일정에 대해 후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약간의 후회가 생겼어요. 와, 여기를 좀 더 일찍 올 걸, 좀 더 많이 볼 걸, 좀 더 머무르면서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특히 이제 가을이라 그랬겠지만 단풍이 주변에 이제 또 들어가지고 뭐 붉은색, 노란색, 막 주황색 이렇게 알록달록 초록색도 있고 알록달록한 풍경을 보는데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따뜻한, 여기도 따뜻해요. 따뜻한 마음을 저에게 주었고요. 그리고 바릴로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여행 시기로 따지면 정말 짧게 한 3일 정도밖에 못 있었던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기억이 많이 남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버스에서 3박 가까이 한 기억입니다. 이게 진짜 인생을 통틀어서 좀 오래 남을 기억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엘찰튼에서 여행을 끝나고 바릴로체라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엘찰튼에는 그 비행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던 차였는데, 비행기를 타고 바릴로체에 가려면 엘찰튼에서 엘칼라파테로 내려가서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약간 그런 일정이었고, 비성수기라고는 하지만 늘 사람이 많아가지고, 준성수기예요. 준성수기지만 사람이 늘 많아서 비행기 티켓 값이 되게 비싼 약간 이런 상태였는데, 저는 이미 올라왔잖아요. 근데 내려가는데 또 시간과 비용이 들고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당시 생각으로는 어차피 버스 남미에서 하도 오래 타다 보니까 뭐 하루? 뭐 이게 한 25시간인가? 약간 이런 버스였어요. 그래서 뭐 하루야 껌이지 이러면서 이제 버스를 예매를 하고 탔는데, 이럴 수가. 이 버스가 갑자기 고립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 길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두세 시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24시간 내리 이제 가는 거거든요. 휴게소 포함해서. 근데 올라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을 막은 거예요. 그냥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 도로를 통제합니다. 도로가 하나인데 도로를 통제합니다 해가지고 첫날에는 첫 일행, 그러니까 도착지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있었는데 아무튼 첫 번째 도착지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산을 넘어서 이제 가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근데 길이 막힌 거죠. 그래가지고 못 갔다가 다시 도시에서 이제 눈이 워낙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 차량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또 이 눈이 언제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 닫은 상태로 이제 기다리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버스 안에서 기다리다가 제가 참다 못해가지고, 와, 버스에서 2박을 했는데 버스에서 1박을 더 해야 된다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플로 호스텔을 찾아가지고 근처에 호스텔을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미안한데 나 지금 그냥 씻고 쉬어도 될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체크인보다 이른 시간이었나 아니면 됐던 시간인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무튼 씻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저랑 같은 버스를 탔던 다른 친구들도 이제 숙소를 이제 잡아가지고 온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발견하고서는 스텔라, 너 혹시 연락 받았어? 연락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했더니 버스가 드디어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 1박치 돈을 내고 머무를 예정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어쩌지?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맙게도, 저는 이미 씻었잖아요. 그냥 투숙을 한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서비스를 이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돈 돌려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빨리 준비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사정을 이제 말하면 돈을 돌려줄 거다라고 하더니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돈을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너도 혹시 받는 거 도와줄까? 해가지고 돈을 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멀끔하게 다시 이제 차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바릴로체로 이제 가는데, 원래 이제 막혀있다 보니까 그 구간은 이제 눈이 안 오는 구간을 이제 막아놨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길을 막은 거야? 이랬는데 가는 내내 진짜 눈이 펑펑펑펑펑펑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막혔구나. 진짜 고립됐으면 사고가 났겠다 싶은 정도로 눈이 정말 많이 와가지고,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이제 갔는데, 그때 진짜 너무 에너지가 너무 없었어요. 그냥 너무 지쳐가지고 에너지가 없어서 그냥 그래라 이러고 이제 숙소를 갔어요. 제가 또 그맘때쯤 숙소를 추천받은 곳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커다란 호수 뷰에 이제 진짜 한적한 시골에 있는 되게
바릴로체에서도 좀 도심과 동떨어지고 호수를 볼 수 있는 그런 호스텔을 친구가 추천을 해줬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예매를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듯이 예상 밖에 2박 가까이를 거의 이제 버스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숙소랑 연락을 해가지고 그냥 혹시 진짜 미안한데 이거 취소하거나 미룰 수 있냐? 내가 도착하면 거길 가고 싶은데 지금 버스 상황 때문에 이제 오늘 갈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미뤘는데 고맙게도 이제 연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환불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스테이를 그냥 다다음 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바릴로체에 막 3박하던 그 버스가 도착했을 때가 저녁 한 6시 무렵인가 이랬고 버스를 타고 또 호수까지 가는데 1시간이 또 걸려요. 근데 그거를 또 가겠다고 버스를 타고 1시간을 타고 내렸는데 또 눈이 또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원래 호스텔 바로 앞쪽까지 버스가 내려주는데 앞쪽 그 커다란 대로에 멈춰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마트가 있어가지고 그래 어차피 들어갈 거 며칠 정도 머무를 예정이니까 장을 봐서 가자 해가지고 아 배고파 고기 먹고 싶어 맨날 빵만 먹고 버스에서 버티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친 거죠. 고기도 사고 카레 해먹을 이제 뭐 감자 같은 것도 사고 막 해가지고 바리바리 해가지고 그 어두운 가로등도 안 켜진 그곳을 막 이제 걸어갔어요. 와 씨 무섭다 막 하면서 들어갔어. 근데 진짜 너무 웃긴 게 제가 구글 맵을 이제 보고 숙소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숙소가 없는 거예요. 불이 다 꺼진 건물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사기야? 왜 없어? 지금 무슨 일이야? 하면서 제가 막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구글 맵에 있는 숙소랑 아고다에 있는 숙소랑 대조를 해가면서 이제 갔는데 봐도 없어. 근데 거길 막상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남의 집에 갑자기 주거 침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지 하다가 그냥 전화로 이제 물어보자 해가지고 배터리가 얼마 안 남은 상태였는데 전화로 물어봤어요. 나 지금 숙소 도착했는데 너네 어딨어? 숙소가 안 보여? 뭐가 없어. 왜냐면 표지판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냥 집이에요, 집. 그래가지고 없는데 약간 이랬더니 너 도착했어? 잠깐 기다려봐. 나갈게. 하더니 이제 누군가 한 명이 이제 그 손전등 같은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와, 무슨 일이야? 나는 여기 빛이 없길래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 친구가 에스파뇰만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어로 막 더듬더듬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정전이 됐어. 정전이 됐으면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에게 고지를 해줘야 내가 올지 말지 결정을 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3일 동안 버스에서 머무르다가 숙소에 갔는데 정전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 소고기를 이따만큼 사고 감자를 이따만큼 사고 그러고 갔는데 그 추위에 신발은 눈이 녹은 길을 걸어서 질퍽질퍽 발이 다 젖고 막 다 그런 상태였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수도도 동결이 됐다. 수도가 얼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때는 화날 그것도 없고 에너지가 없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나 거기서 사는데 냉장고는 어때? 냉장고 안 돼. 샤워해야 될 것 같은데 물은 있어? 물 없어. 얼음 녹여줄게 하면서 가스는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스로 녹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세수하고 그 다음에 발을 얼었으니까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발을 이제 수건으로 해가지고 막 닦고 그러고 이제 불이 없으니까 화롯가가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벽난로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고량주를 마시고 있는 거죠. 도수 높은 것들 이제 마시면서 이제 몸의 체온을 이제 올리면서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그런 에너지가 안 나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일찍 자야겠다고 방에 들어왔어. 히터도 안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얼어 죽을 것 같은데 히터도 안 돼. 그래가지고 저녁에 일단 고기를 냉장고에 둬봤자 상하니까 그냥 먹었거든요. 너무 지치니까 그냥 뭐 하든 그냥 먹고 죽자 하고 그냥 막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 먹고 그다음 침대로 들어가가지고 누웠는데 히터가 없잖아요. 방 사람도 없고 벽난로도 없는 곳이 얼마나 서늘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모든 옷을 껴입고 막 바지 2겹, 레깅스 위에 바지 입고 안에 이제 파타고니아에서 산 따뜻한 네이가 있거든요. 네이 입고 히트텍 입고 티 입고 그다음에 맨투맨 입고 거기에다가
뭐냐 패딩 조끼 입고 점퍼 입고 그다음 침낭 이렇게 해가지고 울려가지고 머리 끝까지 올려 쓰고 덜덜덜덜덜 하면서 와 내일 진짜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잤었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 곳인데 그 버스 3박이 제게 준 기억이 정말 생생해가지고 바릴로체가 기억에 되게 많이 남고요. 근데 이제 바릴로체에 그러고 다음날 이제 어쨌든 숙소에는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언제 불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머물 수가 없잖아요. 추운데. 그러니까 요리도 못하고 충전도 못해요. 심지어 휴대폰 충전을 못해가지고 보조 배터리 조금 남아있는 걸로 이제 버티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럼 난 나가야겠다 하고 도심으로 나와서 이제 바릴로체를 나갔는데 바릴로체가 또 너무 예쁜 거야. 왜냐면 거기가 이제 아르헨티나의 스위스로 알려진 곳인데 설산이 있고 설산에 그 빙하가 녹은 물이 이제 호수가 돼가지고 그 물이 진짜 푸르러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와 진짜 아름답다. 이걸 보러 내가 왔구나. 그리고 또 초콜릿도 유명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초콜릿 먹는데 초콜릿은 또 왜 이렇게 달고 맛있어. 막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맛있어가지고 그냥 종류별로 막 하나씩 먹으면서 살찌는 거 뭐 상관없어 이러면서 막 먹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거기 아사도도 팔아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전속 셰프 출신의 뭐 블라블라블라 하는 이제 유명한 아사도 집에 가가지고 먹었는데 고기도 또 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들었고 고되었던 것들을 풀어낼 정도의 아름다운 이제 지역이었는데 이제 저한테는 버스가 조금 더 크리티컬하게 이제 남아있는 그런 곳이네요. 사실 우수아이아를 고를까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 인상에는 역시나 버스가 더 기억에 오래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바릴로체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고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슬란드 골든 서클은 아까 말했고 이제 다이아몬드 해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빙하를 보러 갔을 때 사실 제가 페리토 모레노 빙하를 먼저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빙하를 엄청 가까이서 내가 거기 올라가면서 봤던 이제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좀 원거리에서 보는 빙하가 조금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고요. 반대로 이제 다이아몬드 해변 같은 경우에는 빙하가 이제 커다랗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녹아내린 부스러기들이 바다로 이제 나와서 걔들이 물가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반짝반짝반짝하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는 그러니까 빙하는 비교군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조금 멋있는데 제가 만약 페리토 모레노 빙하를 안 봤다거나 아니면 본 시기가 굉장히 멀었다면 와 너무 멋있다 약간 이랬을 텐데 그것보다는 다이아몬드 해변이 줬던 그 좀 커다란 감동 그게 좀 더 커가지고 그게 조금 더 기억에 남고요. 판의 경계냐 아니면은 다이아몬드 해변이냐 좀 다른 충격인데 골든서클의 판의 경계는 지적인 충격. 와 이게 실존하는구나 하는 그 내가 알던 지식이 실존한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 있었고 다이아몬드 해변은 시각적으로 되게 아름다웠던 그런 여행지여서 저는 골든서클을 고르겠습니다. 이게 클래식인데 그래도 좀 여행의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여행의 본질적 의미는 얘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페루의 마추픽추와 쿠스코입니다. 또 비슷한 데서 나왔네요. 마추픽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자유여행자다 보니까 굳이 돈을 많이 안 쓰고 좀 저렴한 비용이면서 가성비 있게 가려고 이제 도심에서 쿠스코에서 버스를 타고 어떤 중간에 경유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내려서 아구아스 칼리엔테까지 걸어가는 여정을 택했고 그 다음에 마추픽추를 갈 때도 올라갔어요. 왜냐면 이제 버스 예약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마추픽추를 보는 거는 그냥 잠깐이면 끝나는데 사실 마추픽추를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 먼 옛날에 그 높은 곳에 건물을 지었다니 되게 신기하다라는 마음이 되게 있었어가지고 그렇다면 얘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려면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면 내가 조금 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구아스 칼리엔테에서 마추픽추를 가는 길이 이제 있는데 거기를 이제 등반을 하게 된 거죠. 그 몇 안 되는 후회하는 순간 중 하나인데 정말 그 한 80도? 70도 되는
되게 가파른 높이의 등반길이었고 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꼬불길을 만들어서 이제 가거든요. 근데 트레킹을 할 때는 이제 그 노선이 그냥 일자로 쭉 있어가지고 엄청 가파른 데를 이제 아침 일찍 이제 걸어갔어요. 이 당시만 해도 제 체력을 좀 믿었거든요. 그래도 여행 시작하기 전에 운동도 했고 이 정도야,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이제 막 등반을 했는데 가는 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이제 거의 공복 상태고 올라가는데 끝이 보이지 않아. 그리고 심지어 어두울 때 출발을 했거든요. 해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섭기까지 한 거예요. 와, 이거 내가 왜 올라온다고 했지? 아, 나 이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또 막 무서워가지고 막 허겁지겁 쫓기듯이 이제 막 올라가는데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힘듦과 그러나 이제 중간에 해가 뜰 무렵에 그 커다란 능선, 진짜 산이 좀 뾰족뾰족하게 높거든요. 근데 그 능선 사이로 해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또 그건 또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치, 내가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려고 이렇게 걷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걸어서 올라갔고, 그렇게 보게 된 마추픽추는 와, 사진이랑 똑같다 이거였어요. 저희가 마추픽추 사진도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여서 좀 저는 그래도 여러 번 어릴 적에 몇 번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서 와, 이런 데다가 이제 건물을 지었다고 약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와, 사진이랑 너무 똑같다. 보통은 이제 사진이 실물을 잘 못 담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뻐 하고 사진 찍으면 안 담겼어 이러고 나중에 와서 보면 예쁘다 약간 이런 그런 여행에서 촬영을 할 때 반복적인 감정을 겪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올라왔는데 그냥 너무 사진이랑 똑같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조금 작아요. 그 마추픽추가 사진 한 폭에 담길 정도의 크기다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아쉬운데, 저는 오히려 등반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산이 그렇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산을 보면 와, 다른 데들은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진짜 막 절벽이 있는 산. 근데 거기에다 지은 거잖아요. 그 사실이 되게 신기한 거지. 건물을 보면서 와, 웅장하다, 커다랗다 막 이런 느낌은 사실 엄청 들진 않았어가지고 약간은 그냥 제가 그 전에 너무 예쁜 곳들을 많이 봐서 그런 느낌인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예쁘다 하고 말았던 그런 경험이 있고, 쿠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각돌도 좀 인상 깊었고, 이제 마야 문명이 있잖아요. 성스러운 계곡이라는 투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서 산에 있는 그 염전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농경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경을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고요. 그럼에도 그리고 이제 쿠스코 같은 경우에는 페루의 이제 전통 양식들이 많이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아주머니들도 전통 양식 모자 막 쓰고 옛날 복색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볼 것과 즐길 거리들이 많았던 그런 동네고, 또 도시도 꽤 예뻐요. 옛날 그 돌로 만들어진 이제 거리들이 많고, 또 한참 이제 성대하게 있었던 그런 장소다 보니까, 지역이다 보니까 그 공간 자체가 예뻤는데, 그치만 결국 쿠스코도 마추픽추를 위한 어떤 여정이었기 때문에 네, 마추픽추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페루의 와라즈 파론 호수와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 두 곳이고요. 파론 호수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진짜 와, 예쁘다. 와,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이 말밖에 안 나왔던 곳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곳을 보면 그 형용할 만한 그 아름다움의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좀 사람을 멈추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와, 그냥 내가 가져가고 싶어. 이렇게 뚝 떼가지고 내 눈에 다 담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는데, 예쁘다라는 그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그 미적 기준에서 아까 이제 말했던 다이아몬드 해변처럼, 근데 걔는 움직이면서 예쁘잖아요. 그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어떤 인상주의적인 어떤 작품의 느낌의 어떤 아름다움이었다면, 얘는 그냥 그 장면이
그냥 보면 예쁘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제가 그 이상의 수식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너무 갖고 싶은 아름다움이야. 그냥 약간 그 진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너무 예뻐요. 그 밀키한 호수 색깔과 주변 풍경이 진짜 너무 예뻐서 와 예쁜 호수 1등 약간 이런 느낌? 아름다운 걸로는 좀 비교하기 어려운 그런 호수였지 않나 싶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좀 여러 기억이 많이 있어서 만감이 좀 교차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따로 풀지 않았던 제가 영상으로 얘기하지 않았던 어떤 일을 겪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부에노스아이레스만 딱 떠올렸을 땐 탱고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고 제가 이제 문화적인 경험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탱고쇼를 이제 직접 경험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좀 그 애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탱고가 탱고의 기원이 이제 그 이태리에서 그 노동자들이 아르헨티나로 넘어오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근로를 하고 고향에 대한 애환과 그리움을 담아서 이제 추게 된 춤이 탱고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탱고 하면 되게 정열적이고 막 좀 화려하고 약간 이런 거를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서 실제로 그 이야기가 담긴 스토리텔링이 있는 탱고 영상을 보니까 조금 더 뭔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랬어가지고 좋은 기억이 있어요. 사실 미감으로만 따지면 그냥 파란 호수를 고를 것 같은데 저는 주관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 약간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조금 더 기억에 남아가지고 여기를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에콰도르의 쿠엔카와 에콰도르의 바뇨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고르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쿠엔카는 제가 에콰도르를 좀 빠르게 빠져나오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키토 나올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당시 이제 마약왕이 탈옥을 해가지고 그 그냥 에콰도르 전역의 치안이 별로 안 좋았던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콰도르를 빨리 벗어나기 위한 여정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방문했던 곳 중 하나가 쿠엔카였는데 여기는 사실 이제 그냥 경유지에 가까운 지역이었고 도심에 가가지고 뭐 음식을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음식을 경험하기도 했고 여기가 이제 은퇴자들의 도시로 유명하거든요. 미국인 은퇴자들이 와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면서 도심 자체는 조금 부유하고 치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조금 나으면서 구경할 거리가 있는 곳이라고 이제 해서 방문을 하게 됐었는데 이 당시에는 좀 여건이 좀 많이 안 돼가지고 짧게 있다 오기도 했고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 많은 추억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뇨스는 이제 에콰도르 내에서 액티비티의 성지라고 불리워요. 왜냐면 이제 자연이 많다 보니까 자연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 이벤트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방문했던 곳은 이제 세상 끝의 그네라고 하는 이제 되게 높게 그네를 밀어주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 높은 스윙을 이렇게 도는 이제 그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아블로 폭포, 악마의 폭포라고 하는 이제 폭포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구경을 갔던 거 그리고 온천이 또 같이 유명했던 것 같거든요. 온천도 이제 방문을 했나? 온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캐녀닝이 있었는데 캐녀닝이 제가 처음 해본 액티비티인데 그 중에 이제 오래 기억에 남았던 저는 제가 고소공포증 같은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이로드롭인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서 팍 내려오는 놀이기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못 타요. 왜냐면 예전에 한번 겁을 먹었더니 그 이후로는 타면 겁이 나가지고 이제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걸 잘 못한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그냥 놀이기구를 못 타다 보다 이렇게 되게 축소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캐녀닝에 갔더니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 제가 못하는 놀이기구랑 똑같은 거죠. 이 몇 미터 안 돼요. 제 키보다 조금 높은 곳을 이제 내려오는 건데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떨어진다는 게 도달한다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려가는데 이러면서 내려가고 되게 강렬한 추억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뉴스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멕시코의 수미데로 캐년이랑 그 다음 콜롬비아의 타타코아 사막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고요. 수미데로 캐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멕시코의 산 크리스토발 델 라스 카사스에 이제 머무르면서 호스텔에 있던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투어를 가게 됐는데, 수미데로 캐년이 진짜 오래된 캐년이어가지고 그랜드 캐년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곳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커다란 이제 그 능선들을, 그 캐년의 능선들을 이제 따라서 강이 있고 그 강을 이제 보트를 타고 이제 지나가면서 투어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자연이 되게 멋있었고, 그다음 투어를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추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좋은 이제 기억이 있고, 타타코아 사막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콜롬비아에 있는 사막인데 가는 것도 좀 쉽지 않아요. 그냥 버스를 타고 내려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사막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 이제 별을 보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쉐턴을 봤어요. 그냥 이렇게 망원경, 천체 망원경이 있어가지고 알려주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그 설명하시는 가이드 분들이.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이제 저기 있어, 뭐 행성이 보여, 엄청 커. 실제로 그 무늬가 보여요, 신기하게. 근데 얘가 쉐턴이다, 뭐 얘는 무슨 별이다 하면서 이제 막 설명을 많이 해주고, 이제 누워서 그 별을 감상할 수 있고, 주변 진짜 새까만 약간 그런 환경의 사막을 경험을 했고요. 낮에는 또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사막의 여러 곳을 구경하겠다 해가지고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보이는 이제 거리에 사막 지형을 이제 구경을 하는데, 세 곳을 이제 구경을 할 계획이었는데, 들어갔는데 가고 나니까, 갈 때는 이제 친구 오토바이 숙소에 있는 그 직원이 돈을 받고 태워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 오토바이를 되게 저렴하게 태워줘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구경을 했어요. 근데 남아서 두 번째까지 가려니까 사막이잖아요. 땅에서 열기가 얼마나 올라와요. 무덥잖아요. 못 걷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진짜 힘들게 가가지고 두 번째 도착했을 때 구경한 다음에 안 되겠다, 나 그냥 오토바이 뭐 돈 내고 그냥 타고 가야겠다 했는데 탈 게 없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어쩌지 이러는데, 진짜 다행인 게 거기서 만난 여행계 이제 자매가 있었는데, 엄마랑 이제 여행 온 자매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나를 이제 끼워줘가지고 거기 얻어 타가지고 세 번째 이제 구경하고 나왔던 약간 그런 곳이라서 좀 고마운 어떤 마음이 남아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타코아 사막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갈라파고스의 이사벨라 섬과 이태리의 밀라노예요. 사실 둘 다 되게 좋은 곳인데, 이사벨라 섬 같은 경우에는 그 로스 투넬레스 스노클링이 있거든요. 이거는 인생 강추하는 여행 항목 중 하나. 얘는 돈을 내고서라도 진짜 그만한 가치가 있는, 돈을 많이 냈거든요. 와, 돈 하나도 안 아까워, 약간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스노클링 투어인데, 뭐냐면 이제 로스 투넬레스는 지역 이름이고요. 그 스노클링 장비를 이제 에이전시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가서 이제 착용하고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이렇게 물 아래를 이제 내려다보는 그런 투어예요. 내려서 이제 보는데 내 옆에 바다거북이 있어. 진짜 이따만한 바다거북이랑 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너무 신기하고 멋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시에라네그라 활화산 트레킹 투어가 또 있었거든요. 트레킹을 이제 그 네그라가 검다는 뜻인데 검은 땅이라고 해가지고 화산이 이제 지나간 곳인 거죠. 그래서 땅이 이제 다 이제 화산재나 화산 그 돌로 현무암이요, 다 까맣게 되어 있어가지고 가면은 와, 그 모든 것이 소멸한 공간, 약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소멸의 끝, 그냥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공간이요. 가면은 약간 상실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투어였거든요. 되게 인상 깊은 투어였고, 두 개 다 이제 이 섬에서 했어요. 이사벨라라는 섬에서 했어요.
참고로 갈라파고스엔 섬이 3개가 있어서 3개를 따로 넣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사벨라 섬이 방금 설명한 섬이고요.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제 스타벅스를 갔을 때 그 리저브 샵이 있는데 그 스타벅스 리저브 샵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그 커피 경험했던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냥 그 고객 서비스 좀 그거에 기분이 좋았던 감정이 많았고, 그리고 밀라노 하면은 밀라노 대성당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 전까지 남미에서 그 건축물이나 뭐 이런 거 보고 뉴욕을 거쳐오면서 와, 그치, 이런 멋있는 것들이 있었지라고 이제 감탄하면서 이태리로 넘어온 순간, 이 밀라노 대성당을 본 순간, 와, 이것보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없었다, 지금까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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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이 이태리 밀라노 대성당이고,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본 성당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밀라노도 진짜 좋았는데 로스 투넬레스를 이길 수 없다. 이 거북이와 상어들과 같이 이제 헤엄치는 그 감정은 진짜 너무너무 색달랐어요. 그 다음은 콜롬비아의 메데진, 엘베뇨리랑 그다음에 이태리의 시에나예요. 이제 메데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기억이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스페인어 교육을 받은 거. 제가 출국을 하기 전에 스페인어 그 여행용 강좌를 들어서 이제 짧게 이제 사용을 하다가 답답해가지고 이제 스페인어만 조금 더 잘하면 여행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 말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게 답답해가지고 학원을 잠깐 다녔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근데 거기서 좀 더 배워서 좀 더 축적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도심 코뮤나 1인가 거기랑 이제 그 엘페뇨를 다녔는데, 엘페뇨리 큰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근처에 있는 섬을 이제 구경하는 그런 투어였는데 여기도 되게 인상 깊고요. 근데 이제 메데진에 올 때 이제 사실 이것저것 이제 생각하고 좀 이제 속도감 있게 이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메데진에 오는 길에 버스 사고가 한번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당한 사고는 아니지만 그 전에 이제 사고가 한번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 충격의 여파에다가 버스 사고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제가 좀 그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었거든요. 메데진에 있을 때. 그래서 조금 더 그 머릿속에 기억에 좀 많이 남는 어떤 지역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이태리 중부에서 험한 꼴, 그러니까 인종차별과 야바이를 당하면서 그 에너지가 막 바닥이 나고, 와, 내가 이태리 왜 왔지? 이태리 너무 불친절하고 여행 왜 왔지? 막 이러면서 막 한참 신세 한탄을 혼자 속으로 하고 있을 때 시에나를 이제 갔어요. 근데 시에나가 이 이태리는 소도시 여행이 좀 잘 활성화가 되어 있고 사람들한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에나도 그 중에 하나인 셈인데, 갔을 때, 와, 이게 소도시구나.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고즈넉함이구나. 이게 이태리에서 볼 수 있는 그 코스카나 지방의 이제 어떤, 감상이구나. 약간 내가 할 수 있는 소도시는 이곳에 있었다. 내 소도시의 경험은 이곳에 있었다. 이러면서 좀 기분이 많이 회복이 됐던 도시라서 기억에 많이 남아있고, 여기서 제가 파스타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서 나는 파스타 면이랑 이제 그 유명한 파스타가 있어요. 여기 스타일이. 근데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그게 진짜 기억에 많이 남고, 어, 사실 이제 좀 비슷한 정도의 느낌인데,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좀 더 기억에 남을 거는 메데진이다. 그 생각해서 골라보았고요. 다음으로 나왔네요. 에콰도르 갈라파고스의 산 크리스토발 섬, 그리고 에콰도르의 키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산 크리스토발 섬이 이제 좋았고요. 이유는 갈라파고스라는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 처음으로 이제 갔던 섬인데,
그냥 그 설렘, 갈라파고스에 왔다 이런 설렘과 길가에 이제 앉아있는 그 바다 사자들, 그리고 스노클링을 하러 이제 그 장비만 챙겨서 바다에 갔는데 바다 사자가 나를 향해 따라오는 그 어린 바다 사자가 이제 장난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람한테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왔어. 막 그럴 때 그 감동, 그냥 그 와 진짜 갈라파고스구나 약간 이런 것 자체만으로 제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산크리스토발 섬이 좋았고요. 그리고 키토 같은 경우에는 에콰도르의 수도인데 여기는 사실 치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갈라파고스에 갈 때 비행기가 키토에 있어가지고 동선상 들리게 된 곳이에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당시에 이제 마야광이 탈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웃긴 게 이제 제가 갈라파고스 가기 전이고 이제 며칠 남아있다 보니까 여러 이제 구경을 하러 이제 나간 거죠. 근데 나가서 도심에 있는 유명 관광지들을 둘러보는데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취재를 하고 있고 경찰이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진짜 치안이 빡센가 보다. 경찰이 막 이렇게 무장경찰이 막 다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취재를 할 때는 저 사실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 뉴스 그 기자분들이 촬영도 하시고 그래서 와 수도다 보니까 촬영을 좀 하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맘때쯤 이제 마야광이 감옥에서 죄수가 탈옥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방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수감된 죄수들이 막 난동을 부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도심 가면서 사람들이 나 너무 쳐다보네? 막 사진 찍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니까 너무 쳐다보네? 아 여기는 외진이 좀 신기한 곳인가 보다 이러면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식을 먹으러 한식당을 이제 갔는데 거기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내려갈 때 이제 버스나 이런 노선이 조금 동선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왜냐면 밤에 통행금지령이 이제 내려지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도 시간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갈라파고스에 다녀와서 키토에서 뭔가 이제 키토나 다른 지역들을 여행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싸그리 잘라내고 내려갔었는데 아무튼 네 저에게는 좀 치안이 정말 안 좋은 곳이라는 인상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네 갈라파고스 산 크리스토발 섬으로 고르겠습니다. 하나를 그냥 눌러버렸네. 그 갈라파고스에 산타 크루즈 섬을 선택을 그냥 눌러버렸고요. 그러니까 뒤로 가기 때문에 아예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골라볼게요. 다음 내용을. 다음은 콜롬비아의 하르딘과 페루의 리마예요. 하르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콜롬비아가 이제 산맥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커피 콩을 이제 재배를 하는데 아라비카라는 원두를 재배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일정한 습도나 기온 이런 게 갖춰져야지 만들 수 있는 어떤 재배할 수 있는 커피 콩이고 그 커피 콩이 좀 비싼 값에 판매가 되는 프리미엄 형태의 원두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콜롬비아도 커피가 되게 유명하고 맛있는데 하르딘이라는 지역도 커피가 유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간 커피 투어를 다니고 이 당시에 이제 제가 멕시코에서 만났던 세이를 다시 만나서 여기서 같이 이제 등산도 하고 커피 투어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좋았었고 그다음에 코코라밸리라고 해가지고 커다란 이제 그 야자수가 있어요. 야자나무를 보러 가는 이제 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진짜 예뻤고 커피 투어가 단순히 이제 그냥 커피만 마시는 투어도 있지만 가서 직접 듣고 설명을 듣고 뭐 이제 체험을 해보는 그런 투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는 되게 저의 그 커피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높여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하르딘이 되게 좋았고요.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은데 그리고 리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페루의 세비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리마가 이제 페루의 수도다 보니까 맛집이 진짜 많아요. 도시도 엄청 크고 구도심, 신도심 나뉘어 있고 갖은 현대 문물이 많이 장착된 그런 곳이고 유명한 셰프가 차린 가게가 있는데 더 마른가? 약간 그런 가게가 있어요. 이제 근데 거기에서 먹은 세비체가 인생 세비체. 진짜 이곳저곳에서 먹었던 길거리 세비체, 뭐 맛집 세비체 이런 거 먹어봤을 때 거기가 진짜 단연 1번으로 맛있었던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고, 리마에서는 또 제가 과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남미식 열대과일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게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루꾸마라는 그 과일이랑 그 다음에 치리모야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과일을 제가 넘버 원, 투로 예전에 꼽았었는데, 그때 먹었던 과일이 좀 색다르고 맛있고 좀 재미있었다. 그치만 하르딘이 조금 더 좋았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커피에 대한 어떤 좋은 추억이 많이 남아있는 곳인 것 같아요. 비니쿤카와 콜카 캐년 둘 다 페루에 있는 곳인데, 비니쿤카는 아까 말했으니까 생략하고, 콜카 캐년이 그 그랜드 캐년이랑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캐년이고, 깊이가 조금 더 깊다고 했었나? 약간 뭔가 조금의 약간의 차별점이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도 굉장히 예뻤거든요. 사실 두 개가 좀 비슷해요, 저한테는. 비니쿤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그 아름다운 무지개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아쉬웠다는 점에서 콜카 캐년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리의 나폴리와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예요.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 도시 중에 가장 특색 있고 뭔가 나폴리스러움이라는 그 제가 표현을 쓰거든요. 제가 그리는 나폴리의 모습이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일단 마피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창문 바깥으로 빨래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빨래가 널려져 있고 홍콩 같은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유일하게 동남아처럼 오토바이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 느낌. 그리고 골목골목길이 있고 좀 어둡고 습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그 나폴리 피자가 정말 맛있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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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나폴리 피자는 좀 잊지 못할 것 같은? 그냥 제가 미국에서도 시카고에 가서 딥피자를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진짜 좋았는데 나폴리에서 나폴리 피자 먹었을 때 와, 진짜 최고다. 약간 그런 뭔가 잊지 못하는 마음을 주는 어떤 곳이기도 하고, 이 당시에 그 남부 여행을 조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감기가 걸렸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끝물에, 이태리 끝물에 그 되게 멋지다고 유명한 곳들을 많이 못 다녔거든요. 그게 좀 아쉬워서 기억에 조금 더 남는 것 같고요. 푼타 아레나스 같은 경우에는 파타고니아의 시작점이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유하는 세종기지로 넘어가는 어떤 경유지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심이 막 엄청 멋있다기보다는 이 당시에 이제 무한도전에 남극 라면집 해가지고 코코맨이 나왔었는데 거기를 이제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어서 저는 그게 좋았는데, 어쨌든 어떤 기억이나 감정의 깊이로 보았을 땐 나폴리가 조금 더 기억에 남고요. 다음으로는 볼리비아의 라파즈와 이태리의 베니스예요. 이거는 와, 진짜 장면 대 장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라파즈는 딱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야경이 진짜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고, 뭐라 설명하지 못하겠는데 그 주황빛 가득한 그 장면이 되게 뇌리에 또렷하게 남아있어가지고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반대로 베니스도 그 베니스 상인, 약간 그 곤돌라 타고 있는 그 부둣가, 그리고 이 강가, 약간 이게 머리에 그림처럼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뭘까 기억보다는 그 장면 중에 뭐가 조금 더 오래 남냐, 약간 이런 이제 대결인 것 같은데, 둘 다 좋지만 이건 베니스로 가겠습니다. 제가 베니스는 좀 예전에 베네치아 호텔이라고 해가지고 그 베니스를 모티브로 한 어떤 그 실내 장식을 보면서 베니스가 어디일까? 베네치아라는 곳이 어디일까? 약간 이러면서 되게 궁금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방문했던 곳이라서 그 제가 상상 속에 그리고 있던 이미지랑 실제가 부합했어서 좀 더 기억에 남는 약간 그런 장소로 선택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페리토 모레노 빙하, 그리고 산 크리스토발 델 라스 카사스 멕시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모레노 빙하는 아까 말했듯이 좀 그 빙하를 직접 갔다 와본 게 너무 좀 신기하고 재밌었고요. 이게 두 개가 직비교가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산크리스토발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나라마다 이제 여행자들의 성지,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하나가 있는데, 멕시코 안에서는 산크리스토발이 약간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호스텔에 이제 방문을 했다가 이제
세이라는 친구도 만나고 다른 이제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이제 그 동굴 탐험도 나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수미대로 캐년도 같이 이제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그게 있었어요. 절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세이가 호스텔 안에서 가방에 이제 돈을 넣어놨는데 그걸 누가 이제 째가지고 훔쳐간 거예요. 그게 진짜 너무 오랫동안 좀 뭔가 상처와 충격과 막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억적으로는 이게 좀 더 장기간이고 좀 더 많이 남아있거든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빙하도 너무 좋았는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나의 그 생각으로 좋은 거는 그 내가 추억했을 때 빙하. 빙하가 날씨가 조금만 좋았어도 이 말을 계속 하게 되는데, 다 좋았는데. 그치만 그렇다고 산크리스토발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뭔가 많은 걸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었는데, 정말 어려운데 좀 제 뭐랄까 경험의 지평을 늘렸다는 점에서 빙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또 재밌는 거 나왔어요. 볼리비아의 토로토로와 멕시코의 칸쿤이 나왔거든요. 저는 일단 토로토로를 먼저 말을 하자면 이것도 좀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이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는 어떤 투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막 그 지각 변동 때문에 일어난 거대한 그 돌이죠. 바위 틈을 이제 파고 들어서 그 안을 들어가고 종유석도 보고 막 이제 구경하고 약간 이랬었는데, 이것도 온몸을 써가면서 이제 구경하는 경험이라서 되게 액티비티에 가까운 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되게 많이 남고, 그리고 칸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금까지 본 바다 중에 진짜 가장 아름다운 바다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이슬라 블랑카라는 바다에 갔는데, 여기도 그냥 진짜 바다 물 색깔이 미쳤어요. 진짜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어. 그냥 여기 앉아 있는데 와,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봐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진짜 아름답고 그냥 눈에 잊혀지지 않아요. 아른아른 거리는 그런 바다 중에 하나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행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도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좀 안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라서 끝맛이 되게 씁쓸한 여행지였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토로토로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아르헨티나의 이과수 폭포와 멕시코의 바칼라르입니다. 이과수 폭포는 이제 세계 3대 폭포로 알려져 있는 이제 나이아가라랑 빅토리아랑 그다음 이과수, 이렇게 세 개가 유명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이과수 폭포가 사이드가 총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도 볼 수 있고 브라질에서도 볼 수가 있고 파라과이가 살짝 이제 발을 딛고 있는, 그치만 이제 여행자들에게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드 이렇게 두 가지 사이드에 방문을 하게끔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눈으로 보는 거대한 폭포가 굉장히 좀 크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었고, 그리고 보트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제 보트가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구경했던 기억이 있고요. 바칼라르도 진짜 저한테는 의미가 좀 남다른 곳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좀 심란했어요. 여행 시작하고 그 멕시코가 저의 사실 실질적인 첫 여행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적인 것들,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한국에서의 마음이나 생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죠. 복잡했을 때 바칼라르에 이제 갔는데, 그 바칼라르엔 커다란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수 수영을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가가지고 거기서 수영을 하다가 해가 지는 모습을 보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너무 행복한 거죠, 갑자기.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냥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라는 질문이 이제 머릿속에 드는 순간,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 약간 이런 생각이 같이 드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뭔가 완연한 행복이 저한테는 약간 불안을 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면 다시 또 불행해질 거고. 그러니까 이 등락이 당연하게 있잖아요. 감정 기복도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좋은 일도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좋은 일을 경험할 때 그 순간을 만끽해도 되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 기쁜 다음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는 또 슬퍼할 테니 너무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말자. 약간 이런 마음이 뭔가 있었단 말이죠. 그 전에는. 근데 바칼라르에서 그걸 이제 좀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냥 행복해도 되는구나. 나도 이런 자격이 있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왜 행복을 그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큰 행복보다는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게 우리 삶의 만족도를 더 높인다라고 많이들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행복을 바라기보다 오히려 작은 행복을 바라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큰 행복을 맞이했을 때 그 뭔가 한계가 투둑 깨지는, 제가 알을 딱 깨고 나오는 그 순간이 되었던 어떤 경험을 해가지고 바칼라르가 주는 의미가 저에게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맘때쯤 제가 여행을 할 때 그 가격을 기준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 거기서 좀 이제 숙소를 골라내곤 했거든요. 그러다가 바칼라르에서 진짜 최악의 인생 최악의 호스텔을 만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계에 있어서 주거에서 최저치의 기준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거를 설정하게 된 계기가 이 바칼라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초반에 그 충격이 거셌기 때문에 바칼라르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루의 이키토스 아마존과 그리스의 아테네 이렇게 두 가지고요. 아마존 하면 추억이 진짜 많죠. 아마존에서는 일단 가장 먼저 애벌레를 먹었던 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세계 일주를 하려면 이 정도 포분 있어야지 하면서 애벌레를 먹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좀 제 인생에 몇 없을 호승심에 의한 어떤 선택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아마존 강에서 이제 놀려고 나왔다가 배가 보트가 뒤집혀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보조 배터리도 다 이제 사망하시고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많이 이제 날아갔는데 그 당시에 했던 그 경험이 좀 웃겼어요. 저는 그러니까 좀 내 건데 내가 당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트가 한번 뒤집어져가지고 보트 뒤집고 거기에 물 퍼내고 막 약간 이랬었는데 그때 그게 되게 기억에 남고, 그다음 이제 정글 자체가 주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 고요함과 신선함과 어떤 경이로움이 같이 있는 어떤 환경이 신기했고, 피라냐 낚시 같은 것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스트레스 받는 어떤 상황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네, 돌이켜봤을 때 되게 즐거운 좀 추억으로 많이 남아있는 기억이 아마존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테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아크로폴리스를 이제 볼 수 있는 풍경인 거, 그리고 제가 한참 여행에 지쳐 있을 때 마지막 여행지라는 것이 저에게 주는 안도감과 안정감, 풍경이 주는 어떤 따스함 같은 것이 저에게 기운이 많이 됐었는데, 저는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게 제가 모험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험을 할 수 있게 해준 아마존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64개가 너무 쉽지 않네요. 아무튼 다음으로는 콜롬비아의 민카와 콜롬비아의 링콘 델 마르. 여기도 둘 다 이제 저에게는 좀 의미가 깊은 곳인데, 민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심에서 살짝 떨어진 이제 산골 마을인데 카카오 투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이제 동네를 내려다보는 그런 좀 아기자기한 어떤 여행자들이 다녀올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도시예요. 근데 여기가 기억에 되게 오래 남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맘때쯤에는 콜롬비아부터 진짜 납니다. 나 이제 진짜 강인해져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좀 오바를 많이 해가지고 기억에 남는데, 민카를 맨 처음에 가기로 했을 때 숙소를 또 최저가 기준으로 이제 한참 찾아볼 때였어요. 근데 숙소 뷰나 뭐 풍경이나 괜찮은데 가격이 되게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여기 좋다 이러면서 좀 그래도 나름 살펴보고 후기도 괜찮고 이러니까 괜찮다 하고 골랐는데, 가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야외 취침인 거예요. 해먹이 하나 있는데
그 해먹에서 잠을 자는 거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방인 줄 알고 그냥 여성 뭐 그 4인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방인 줄 알고 골랐는데 해먹에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물음표 3개가 떠 있다가 아 그래 아마존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 침낭도 있고 한번 자보자 해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야외 취침을 했던 곳이 민카여서 그게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산길을 이제 가다가 길을 잃었나? 약간 이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돌아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천만다행인 그때 너무 뭣도 모르고 좀 이제 그냥 여행에 대한 호기심만 많았어가지고 산에서 길을 잃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에 대해서 좀 다시금 알게 된 약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링콘델 마르도 좀 저한테는 특별한 여행지예요. 사실 여기는 여행지로 많이 알려진 데도 아니고 민카에서 만난 호스텔 스텝이 이제 추천해줘서 방문한 곳인데요. 마을 자체는 되게 지저분하고 여행하기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뭐 숙소도 많이 안 갇혀 있고 숙소 컨디션도 진짜 안 좋고 길거리에는 이제 그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외국에 나가서 좀 느낀 건데 우리나라는 환경미화가 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길거리나 이런 데들이 다 좀 깔끔하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지역에는 길에 그냥 쓰레기 있고 그 배수구도 이런 것도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경험해가지고 왜 이런 데를 추천을 했지?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여기에 그런 투어가 있었어요. 형광 플랑크톤 투어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방문하는 거였고 그거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게 형광 플랑크톤이잖아요. 밤에 이렇게 얘가 반짝반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어를 하려고 바닷가로 이제 나갔어요. 시간이 어떻겠어요? 저녁일 거 아니에요. 저녁에 나를 태우러 온 보트를 타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바다에 나갔어요. 해가 점점 저물어. 해가 저무는데 나는 바다 중앙으로 가고 있어요. 지평선 너머로는 새까매. 하늘에는 별밖에 없고 바다도 새까만 물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는데 와 이렇게 해도 되나? 지금 나 잘하고 있는 건가?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과 동시에 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기분 이 일탈감 이런 거를 처음으로 느꼈어요. 뭔가 와 내가 이 정해놓은 어떤 선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구나. 한편으로는 이걸 넘어가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경험했던 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형광 플랑크톤은 사실 그냥 가서 봤을 때는 눈으로는 잘 보이는데 사진으로는 잘 안 담기고 또 잘 보인다고 해도 얘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형광 이런 느낌이 아니고 형광 약간 이런 자그마한 형광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는 어떤 그런 게 컸다기보다는 가서 그렇게 형광 플랑크톤이 바다에 있으니까 바다에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가가지고 놀거든요. 발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 구명조끼에 의존한 채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좀 그 두근두근두근한 그냥 불안감과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이 컸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냥 보다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뒤로 누웠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 제가 둥둥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누워서 진짜 하늘에 펼쳐진 그 그림 같은 별을 보는데 그게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누워서 별 세고 있는 게 그냥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그 순간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일탈감 때문인지 혹은 뭔가 바다로 떠나가는 그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주어진 어떤 그 감정이 굉장히 커가지고 네. 둘 다 재밌는 기억이었는데 링콘델 마르로 고르겠습니다.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와 콜롬비아의 타강가예요. 이제 멕시코 시티 같은 경우에는 경험할 게 되게 많았어요. 온천 중에 하나의 똘랑똥꼬를 갔었고 그 다음에 테오티후아칸이라고 해가지고 멕시코에 있는 피라미드를 이제 구경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멕시코 시티 안에 커다란 그 인류학 박물관 같은 데가 있는데 가서 봤는데 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역사에 그렇게 관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멕시코에 대한 역사는 하나도 모르는구나. 뭔가 중남미 역사에 대해서 알고 여행을 하면 조금 더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이제 대도시다 보니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았던 게 조금 되게 좋게 남아있고요.
콜롬비아의 타강라는 뭐 말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썰로 풀어도 되고 혹은 영상으로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권총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던 네, 그런 아찔한 기억이 있는 곳이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갈라파고스에 가기 위해서 그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려고 이제 이곳에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오픈워터라고 하는 그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땄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뭐 여러 의미로 기억에 많이 남은 곳이라서 타강가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루의 이카, 와카치나 인공호수랑 브라질의 이과수, 아구아 아줄이라고 하는 이과수 폭포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요. 페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막에 호수가 있다길래 궁금해서 이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인공 호수였고 대신에 이제 버기를 타고 그 사막을 가르는 무앙 하면서 갈라서 구경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곳이고 브라질의 이과수에서는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하는 그 아르헨티나 사이드에서 보지 못하는 거대한 폭포 줄기를 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이 날씨를 저는 되게 많이 타는 편이라서 이카로 하겠습니다. 이때 본 노을이 그 마스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흙 재질에 이제 그 해가 둥 하고 떨어지는 게 진짜 너무 좀 환상적이었어요. 그냥 행성의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뉴욕과 멕시코의 과나우아토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뉴욕은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편파적인 판정을 할까봐 넣을까 말까 했는데 일단 뉴욕은 뭐 많이 알고 있듯이 이제 타임스퀘어도 가고 뭐 제가 예전에 있었던 추억의 베이사이드도 가고 그 식스플래그라고 하는 이제 놀이공원도 가고 약간 이랬었는데 여기는 사실 추억을 위한 이제 관광지였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이제 코코의 도시 그 영화 코코에 나오는 그 배경의 도시가 과나우아토거든요. 여행을 출발할 때 가지고 갔던 많은 질문들 중 하나가 이제 죽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장소였기 때문에 네, 저는 과나우아토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네요. 저의 드림 여행지, 꿈의 여행지.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과 페루의 나스카 라인 이렇게 두 가지 중에 고르는 거고요. 우유니 사막. 제가 그 세계 일주를 꿈꾸게 한 이제 중남미 여행을 이제 그리게 만든 대표적인 이제 여행지가 우유니 사막이고요. 와, 여기는 진짜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다.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여행지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곳인데 이유가 제가 거의 한 10년 전? 모르겠어요. 한 2017년도쯤부터 이제 그 세계일주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런 꿈을 그리게 만든 곳이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크겠어요. 와, 진짜 너무 예쁘겠다. 여기는 꼭 가야지. 여기는 진짜 얼마나 예쁠까 하는 기대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마음속에 정말 커다란 어떤 기대와 두근거림, 드디어 여길 가보는구나, 설렘, 약간 이런 벅찬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뛰어넘는 풍경이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진짜 압도당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어떤 뭔가 추억이 되는 게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우유니 사막이 좋았고요. 그리고 나스카 라인 같은 경우도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경비행기를 타고 나가서 이제 그 상공에서 이 나스카 라인 누가 그려놓은지 모르는 이 세계 불가 사이를 보러 이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고 저기 개가 있어, 저기 뭐 나무가 있어, 뭐 저기는 뭐야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기억에 남는데 역시나 이제 그 꿈을 이루던 순간, 꿈에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을 이길 수는 없어서 우유니 사막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멕시코의 산 미겔 대 아옌테랑 툴룸이에요. 아, 여기도 둘 다 좋은데 산 미겔 대 아옌테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세계 일주 시작하고 남미에서 가장 처음으로 갔던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갔던 도시이고요.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그 핑크 성당이라고 하는 이제 예쁜 성당이 되게 인상 깊고 거기를 이제 도착해서 볼 때
세계 일주 하길 잘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라는 어떤 말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대로요. 그때 저는 약간의 확신을 했어요. 내가 결국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구나. 약간 이런 마음이 줬었던, 너무 이른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을 줬던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리아나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 당시. 시작이고, 세계 일주 시작이고, 처음으로 생긴 첫 친구, 되게 예쁜 도시, 약간 이런 것들이 저에게 약간 신남을 선물을 했었고요. 툴룸 같은 경우에는 세노떼라고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계곡이 있잖아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근데 세노떼는 동굴 안에 있는 계곡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이 지역에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유명한 이제 동네예요. 툴룸이라는 동네가 세노떼로 유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노떼의 투어를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좋았는데 세노떼가 생각보다 입장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산에 있고 자연적인 거고 입장료는 그냥 국립공원 정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3만 원, 막 7만 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크고 작은 세노떼들이 있는데 거기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생각보다 뭔가 너무 여러 곳을 가기 어렵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진입장벽을 느꼈거든요. 뭔가 그 감정이 계속 같이 선택을 하는데 되게 좌지우지하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기분 좋은 감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산미겔 대 아옌데가 더 맞는 것 같거든요. 툴룸도 좋긴 했었는데 이 당시에 막 유성우도 막 보고 막 그 개길식 한다고 해가지고 하늘 봤는데 하늘에 무슨 레이어가 하나 칠해진 것처럼 세상이 약간 어두운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거든요. 경험으로 따지면 툴룸이 조금 더 많은데 이제 산미겔 대 아엔데가 첫 도시라는 점에서 그 주는 약간 이 울렁거리는 마음, 이걸 선택을 해볼게요. 다른 날엔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걸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멕시코의 와하카와 이제 팔렌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좋았어요. 둘 다 좋았고 와하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미식 도시 느낌이 강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뜰라유다라고 하는 커다란 이제 피자만한 어떤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되게 맛있고 인상이 깊고 또 와하카에서 나오는 치즈가 또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기분 좋은 기억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도 나쁘지 않았었고 빨랭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야 유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지역 이동을 할 때 길다랗게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빨랭케라는 지역을 들려서 정글과 그다음 마야 유적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구아줄이라는 폭포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글 숲을 이제 걸어서 가보고 이제 정글이라고 하면은 좀 그 당시부터 좀 이제 인지하게 된 건데 정글 하면은 막 동물 있을 것 같고 막 뭔가 신비스러울 것 같고 이러는데 사실 이제 되게 습하고 목이 많고 축축한 느낌의 그런 지역이거든요, 정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은 정글에 대한 호기심이 살짝 꺾이게 만들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시골 산골 숲속에 있는 마야 유적을 구경할 기회가 또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경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둘 다 비슷한 느낌인데 얘네도 팔렌케에 갈 때 제가 또 타코를 한참 많이 먹고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한참 했거든요. 그때 컨디션이 같이 떠올라가지고 와하카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페루의 파스토르리 빙하랑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이 두 가지인데 파스토르리 빙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남미에 몇 남지 않은 빙하이고요.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인 그 예수상, 커다란 이제 예수상을 보는 거랑 그다음에 아네키파라는 해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본 일몰이 좀 되게 오랫동안 잔잔하게 여운이 남아가지고 리우에 있으면서 좀 사실 리우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으면서 뭔가 브라질을 더 여행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32강에 다다랐어. 진짜 너무 길었다. 아까 중간에 생략된 게 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여기서부터는 사실 얘기를 이미 했었기 때문에 좀 쉽게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번 대상은 페루의 마추픽추 대 콜카 캐년이고요. 마추픽추로 하겠습니다. 와, 콜롬비아 타타코아 사막과 하르딘으로 가겠습니다. 볼리비아의 수크레와 이태리의 나폴리. 여기는 진짜 둘이 다른 매력인데 나폴리로 가겠습니다. 와우. 아르헨티나 피츠로이랑 이태리 베니스. 여기도 피츠로이로 가겠습니다. 아르헨티나 페리토 모레노 빙하랑 아이슬란드의 골든 서클인데요. 페리토 모레노 빙하 가겠습니다. 다음은 멕시코의 바칼라르랑 토레스 델 파이네 중에 고르는 거고요.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는 저에게 인상 깊은 기준이기 때문에 바칼라르로 하겠습니다. 와, 진짜 쉽지 않다. 다음은 아르헨티나의 바릴로체랑 볼리비아의 토로토로인데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조금 더 재밌었던 건 토로토로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체적으로 뭔가 선택해서 하는 거였으니까.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랑 페루의 이키토스 아마존 중에서는 아마존입니다. 다음은 에콰도르의 바뇨스랑 멕시코의 와하카인데 바뇨스를 골라볼게요. 오, 와, 이거는 진짜 양대산맥인데 콜롬비아 메데진, 콜롬비아의 타강가. 둘 다 근데 사건 사고가 많았네요. 메데진은 버스 사고도 있고 엘페뇰도 있고 이제 뭐 어학당도 다니고, 타강가는 이제 권총강도 사건과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딴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감정의 깊이로 선택해야 될지 좋은 걸로 선택을 해야 될지 인생 전체에 있어서 타강가에서의 기억은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과 페루의 이카 와카치나 호수. 우유니 사막이고요. 이제 조금 좀 더 쉬운가? 그 다음에 멕시코의 산 미겔 데 아옌데랑 갈라파고스의 그 산 크리스토발 섬. 둘 다 좋은데 좀 커다란 시작을 조금 더 이제 두근거려 했다는 점에서 산 미겔 데 아옌데로 골라볼게요. 다음에 볼리비아의 포토시와 콜롬비아의 까르타헤나. 포토시로 가겠습니다. 광부 체험이 재밌었거든요. 갈라파고스 산타크루즈 섬. 아까 그냥 눌린 게 이거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산타크루즈에서는 육지 거북도 받고, 바다 거북도 받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타강가에서 딴 스킨스쿠버 자격증으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으로 그 물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바다 생물들을 봤었거든요. 곰치도 보고, 상어도 보고, 뭐, 그 가오리도 보고 약간 이래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기억이 좋았는데 얘랑 이사벨라 섬 중에 고르라네요. 쉽지 않다. 둘 다 진짜 좋았는데 제가 로스트넬레스가 좀 인생에 남는 진짜 커다란 감동이었어가지고 이사벨라 섬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라질의 리우 대 링콘델 마르, 콜롬비아의 링콘델 마르인데 주관적으로 임팩트 있었던 건 링콘델 마르. 네. 칠레의 산티아고 대 멕시코의 과나우아토를 골라볼게요. 16강입니다. 이제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들인 것 같아요. 콜롬비아의 하르딘 대 아르헨티나의 피츠로이. 인생에 다시 없을 경험이라는 점에서 피츠로이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산을 새벽에 오르는 경험은 이때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페루의 마추픽추 대 이태리 나폴리. 마추픽추입니다. 와우. 멕시코의 바칼라르 대 페리토 모레노 빙하. 결국 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에 다시는 해보기 어려울 것 같은 경험을 기준으로 모레노 빙하를 하겠습니다. 와, 볼리비아의 토로토로와 페루의 아마존. 둘 다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아마존이요.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대 갈라파고스 이사벨라 섬.
꿈은 위대한 것 같아요. 네, 우유니 사막을 고르겠습니다. 멕시코 산 미겔 데 아옌데 대 과나우아토이고요. 이번에도 산 미겔 데 아옌데를 골라보겠습니다. 여긴 도시도 이뻤어가지고 기억에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콰도르 바뇨스 대 볼리비아 포토시. 둘 다 비슷한 느낌으로 재미있었는데 그래도 포토시가 조금 더 색달랐던 것 같아요. 콜롬비아가 저에게 준 추억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콜롬비아 타강가랑 링콘델 마르 중에 고르는 거고요. 이게 진짜 어렵다. 그 타강가는 저에게 절망감을 줬지만 제가 그 당시에 여기서 멈추면 이들은 나의 돈을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그리던 미래까지 가져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멈추지 않고 여행을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한편으로 링콘델 마르에서는 제가 한계지었던 것들을 벗어나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나의 한계를 부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경험을 준 곳이라서 가치 판단이 진짜 쉽지 않은데 사실 충격으로만 따지면 타강가를 넘어설 수는 없지만 어떤 내가 스스로 나의 한계를 깼다? 뭐 내가 깬 거라기보다는 이제 무언가를 통해서 깼지만 어쨌든 그런 도전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너무 또 커다랗게 가장 안 좋은 기억을 제 최고의 여행지로 선택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보태서 링콘델 마르를 고르겠습니다. 드디어 8강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엔 아르헨티나 페리토 모레노 빙하랑 페루 마추픽추고요. 1대1로 놓고 보자면 빙하가 조금 더 큰 경험이었고요. 다음은 아르헨티나 피츠로이 대 페루의 이키토스 아마존인데 감동은 피츠로이가 더 컸지만 종합적인 감정의 폭은 아마존이 더 넓었습니다. 그 다음은 볼리비아 포토시 대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이고요. 이번엔 멕시코의 산 미겔 데 아옌데랑 콜롬비아의 링콘 델 마르예요. 멕시코는 사실상 시작의 의미에 가까운 지역인 거고 링콘 델 마르는 제가 한계를 벗어난 다음에 시작의 의미인데 링콘 델 마르에 조금 더 손이 가네요. 어머, 벌써 4강. 이제 거의 끝에 다다르고 있어요. 페루의 이키토스 아마존 대 콜롬비아 링콘 델 마르. 아마존 선택하겠습니다. 와우. 아르헨티나 페리토 모레노 빙하 대 우유니 사막 선택하겠습니다. 저의 최종 2인자는 이제 페루의 이키토스 아마존과 우유니 사막이고요. 와, 정말 압도하는 좋다 생각하고 있긴 했지만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때 감동이 너무 컸어요. 최종 결과는 짝짝짝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입니다. 최고의 여행지는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이 당첨됐습니다. 와, 이렇게 1등 고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사진 정리하고 이제 지역 이제 골라보고 이러면서 그래 내가 이런 곳에 이런 기억이 있었구나 하는 이제 기억들이 이제 몽글몽글 기억이 나가지고 여행이 너무 다시 하고 싶어졌고요. 오늘은 여행지를 고르는 이제 최고의 여행지 월드컵을 해봤는데 다음에는 여행에서 있었던 썰들을 좀 풀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궁금하신 이야기가 있거나 조금 더 이제 영상에는 담기지 않은 어떤 내용을 알고 싶다 약간 이런 내용이 있으시다면 뭐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다음 여행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제가 고민해보고 재미있을 것 같은 콘텐츠가 있다면 또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